사실혼이라는 것이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씩 유지되기도 한데 공동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이를 분할받지 못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실혼이 무엇인지, 사실혼은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고 어떻게 해소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실혼에서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 중 첫 번째는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우리 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재산분할이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이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씩 유지되기도 한데 공동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이를 분할받지 못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을 유지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을 전담했는데요. 이렇게 몇 년 사실혼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남편이 외벌이로 모은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것으로 보아서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범위나 기여도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혼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은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도 전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권리는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위자료 청구권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부부 사이에는 동거 및 부양 의무, 성적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입장인지 잠시 판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께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며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 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상당하는 귀책 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동거 및 부양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즉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이 파기되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마치 미혼인 것처럼 상간자를 속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세 번째 권리는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다소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원고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뿐만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굵직한 권리 이외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연금수급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권리 등이 인정되는데요. 그러나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바로 상속권입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판결문을 보면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즉,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없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이 상당히 이상해 보이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다툼이 있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혼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실혼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로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가지지만 법률혼이 가장 강력하게 인정하는 상속권은 없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